자, 입체도형 마지막 단원이고요. 자, 여기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계산 틀려서 실수해서 틀리는 부분이 워낙에 많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건널비와 부피를 어떤 과정으로 계산하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해를 일단 오늘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할 거야. 자, 일단 보겠습니다. 앞에 잘 보시고요. 자, 기둥이랑 꿀 종류에 해당하는 건널비와 부피를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계산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이미 했던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자, 각기둥 종류 같은 경우에는 자, 뭐 사각기둥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이 저번에 개념 설명할 때 전개도를 하나씩 다 그려준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건널비 부피 계산할 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각기둥 종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옆면이 쭉 뻗은 마치 직사각형처럼 쭉 펼쳐져서 그림이 그려지고 자, 굳이 구분선을 짓게 되면은 접는 선이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연히 사각기둥 기준으로는 옆면이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 중에 밑면이 합동의 밑면이 몇 개가 붙어 있어요? 2개가 붙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자, 그럼 굳이 구분을 지으면 밑면은 각기둥 때 공부했던 대로 넓이가 모양과 넓이가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자, 그래서 밑면을 계산했을 때 2번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똑같은 거 2개 있으니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기 2를 하면 된다. 자, 그리고 넓이는 앞으로 기호를 S라는 기호로 줄여서 쓸 겁니다. 자, 이 기둥의 건널비를 일단 밑면의 넓이를 계산해서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 넓이는 내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중요 포인트 강조했던 게 있었어요. 밑면의 둘레 길이가 정확하게 옆면에 쭉 전개도를 그렸을 때 가로의 길이가 내가 똑같다 그랬죠? 자, 뭐라고 썼어요?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빨간색이다. 자, 그게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같다. 자, 그 다음에 옆면에 세로의 길이는 정확하게 말하면 기둥의 높이랑 똑같겠지? 네. 자, 따라서 높이를 곱해주면 된다. 자, 따라서 옆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밑면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되더라. 자, 그래서 간단하게 줄여서 그냥 옆 넓이라고 쓸게요. 자, 옆 넓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하시는 게 옆 넓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실 원기둥도 똑같죠? 자, 원기둥도 마찬가지로 전개도를 그려보게 되면은 옆면은 어떻게 그려져요?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구조에 쭉 펼쳐진 녀석이 만들어지고 원기둥도 합동의 밑면이 2개가 위아래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원기둥의 높이가 옆면의 높이와 똑같고 그 다음에 자,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정확하게 뭐랑 같다? 원주. 자, 그렇죠. 원주랑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 우리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똑같아요. 뭐를 계산해요? 밑넓이를 계산하는데 똑같은 게 2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 그 다음에 옆넓이는 또 어떻게 계산한다? 밑면의 둘레 길이에다가 원기둥의 높이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구조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습니다. 전개도만 형태가 좀 다를 뿐이고요. 자, 책에는 뭐 공식화돼서 나와 있는데 그거 쓰기만 하고 넘어가자. 자, 책에 보통 이렇게 나와 있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R, 높이를 H라고 쓰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넓이가 파이 R 제곱이 밑넓이가 되겠죠? 밑면의 넓이. 얘도 파이 R 제곱이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 부지식을 쓰게 되면은 파이 R 제곱이 위아래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는 가로랑 세로가 뭐라고 했어? 밑면의 둘레 길이가 빨간색이야. 식을 쓰면은 2파이 R이 밑면의 둘레 길이가 되겠죠? 원주. 자, 그래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높이가 H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식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 문자를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글이 사실 더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리고 옆 넓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구조가 똑같다라는 거 하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을 해보시면 아는데요. 부피분한 건넓이 계산하는 게 쪼개서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 좀 귀찮아. 부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산이 쉬운 편이에요. 자, 기둥의 건넓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자, 그냥 부피를 같이 할까? 자, 세 번째. 뿔도 마찬가지야. 자, 뿔도 사실은 부피 얘기합시다. 자, 이 녀석의 부피를 마찬가지로 계산할 건데요. 자, 쉽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 A4 용지 같은 거 있잖아. A4 용지를 막 수백 장 쌓게 되면은 막 수천 장 쌓게 되면은 되게 높이 말 그대로 기둥처럼 쌓이는 거를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쌓인 부분에 해당하는 부피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우리가 기본 대형상에서 공부한 게 면이 모여서 부피가 생기는 입체도형이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자, 따라서 그 쌓여있는 A4 용지의 넓이를 계산한 다음에 쌓여있는 높이만큼을 곱해주면 자연스럽게 부피가 계산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어지간한 녀석의 부피를 계산하는 과정은 밑넓이에다가 높이 곱해주면 끝나.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겉넓이보다 부피가 쉽다고. 계산 과정이 깔끔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바로 합시다. 자, 그래서 각기둥은 자, 부피는 V라는 단어를 앞으로는 좀 쓸 거예요. 자, 그럼 뭐랑 뭐를 곱하면 되냐면 밑넓이를 계산해. 밑면의 넓이를 줄임말로 밑넓이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높이만 곱해주면 끝나고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원기둥도 마찬가지로 구조가 똑같아요. 자, 밑면이 다각형이냐 원이냐의 차이만 있는 거잖아. 그래서 밑면에 마찬가지로 밑넓이. 공식 이거 하나예요. 그냥 밑넓이 계산에 높이 계산에 곱해주면 끝. 문자로 따로 안 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뿔 종류도 한번 얘기해보자. 자, 뿔은 사각기둥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그림을 그려보자. 자, 사각뿔을 하나 그렸어요. 그러면 이 녀석 요거 전개도 그리는 건 선생님하고는 안 해봤죠? 자, 근데 얘도 사실 똑같아. 밑면이 정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뿔은 밑면이 정다각형인 게 많이 나와요. 주로 그냥 사각형은 잘 나오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 옆에 붙어 있는 게 옆면인데 세모의 구조가 옆면이 세모 구조인 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했잖아.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 녀석이 일단 굳이 언급하면 뿔은 사실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되게 이쁘장하게 솟은 뿔일 수도 있지만 옆으로 이렇게 치우친 뿔일 수도 있어. 근데 겉넓이나 부피 단어는 계산하는 단원에서는 좀 이쁘장하게 곧게 솟은 뿔 위주로밖에 잘 안 나와요. 물론 그렇지 않게끔 그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옆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데 뾰족한 뿔이 나오잖아? 그거는 그림에서 조건을 다 줘. 뭐 겉면에 해당하는 어디가 어떻게 생겼고 길이가 얼마이고 이딴 조건들이 다 주어져 있는데 그냥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뿔은 부피가 됐건 넓이가 됐건 이쁘장하게 솟은 뿔 종류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쁘장하게 솟은 뿔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 옆면에 해당하는 게 삼각형인데 정확하게 이게 다 이등변이야. 자, 그래서 얘도 이등변이고 얘도 이등변이고 얘도 이등변이야. 자, 겉넓이를 계산하고 싶어요. 번호를 안 썼네. 자, 그럼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변의 길이가 하나 어떻게 주어져 있겠죠. 당연히 길이가 어떻게 했어요? 같겠죠. 자, 따라서 얘도 굳이 언급하면 요 녀석도 밑면이지. 자, 그래서 뿔도 일단 밑면의 넓이를 계산하고 자, 줄여서 밑넓이라고 얘기를 할게. 자, 근데 뿔은 밑면이 하나니까 곱하기 2를 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옆면에 해당하는 게 이등변 삼각형 몇 개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4개가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을 하면 돼. 근데 삼각형은 넓이가 기본적으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림에 항상 뭐가 주어져 있냐면 똑바로 앉아서 보자. 우리 파란색에 해당하는 옆면의 입장에서 이등변 입장에서의 높이자. 잘 들어라. 이건 옆면의 높이인 거지 이 뿔의 높이가 아니에요. 자, 그림에다가 표시하면 이렇게 그려진 거야.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야. 자, 뿔 입장에서의 높이는 따로 이런 식으로 수직 표시를 따로 줘. 알겠죠? 좀 다른 거다. 파란색이 여기에 해당하는 옆면에 해당하는 높이라는 거.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 알겠죠? 따라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한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서 자, 개수가 4개니까 4를 곱한 거야. 그럼 만약에 삼각형이거나 사각형이 아닌 오각형, 육각형이 오면 옆면의 개수가 바뀌겠죠? 그럼 그 개수에 맞춰서 곱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원기둥도 얘기해보자. 자, 여기다 할게요. 잘 들어라.
자, 이거 자리가 애매해서 자 노트 필기 우리 이제 집에서 할 거니까 요만큼만 줄게. 자, 얘의 건널비 계산해보자. 얘는 할 얘기가 있어. 자, 일단 이거 전개도 우리 그릴 수 있죠. 네. 어떻게 만들어져요? 부채. 옆면은 부채꼴이죠. 자, 그 다음에 밑면 얘도 원기둥이니까, 자, 원뿔이니까 하나밖에 없지. 자, 따라서 이렇게 하나를 그려. 자, 저번에 우리 정리했던 그림이야. 자, 그럼 또 잊지 말아야 할 사실 이거죠.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부채꼴에 뭐랑 같다고 우리 배웠어? 그렇지. 호의 길이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 자, 그래서 일단 넓이 계산하는 거니까 당연히 밑넓이 계산해야 되겠지? 한 개? 그 다음에 부채꼴이 넓이 계산해서 더하면 되겠네. 자, 이해된다요? 근데 요거 계산하는 공식을 하나 우리 만들 수 있어. 잘 들어라. 특징이 뭐냐면, 자, 요게 내가 설명해주는 이유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나 공식을 하나 만들어줄 거야.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했었던 이 공식을 설명하시오 문제도 나와요. 그 책에는 이 공식이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어요. 문제만 실려 있어요. 그래서 한번 미리 소개를 시켜주는 거야. 그럼 잘 들어. 자, 문자를 이번에 한번 써볼게. 식을 좀 쳐드리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밑면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승원 R이라고 써볼게. 자,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게 이걸 모선이라고 불렀죠? 맞니? 근데 요 녀석을 전개도상에다가 그리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모선의 길이가 부채꼴 입장에서 반지름하고 똑같아. 여기를 이렇게 가위로 쓱쓱쓱 반듯하게 잘라가지고 펼친 거라고.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만큼이 모선의 길이인데 그 녀석을 라지 R이라고 쓸게. 왜 R 문자를 썼냐면 얘가 부채꼴 입장에서는 반지름이잖아. 근데 반지름은 보통 R 문자를 많이 쓰는데 밑면의 반지름을 내가 스몰 R이라고 써놨단 말이야.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좀 선생님의 설명 방식을 좀 이해해야 돼. 뭐냐면 분류하기 위해서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도 반지름이죠. 얘도 반지름이죠. 그럼 생각? 만약에 얘가 얘보다 길이가 같거나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 얘가 얘보다 길이가 같던지 얘가 더 짧아져 버리면 뿔이 만들어질까요? 아니요. 절대로 안 만들어지죠? 자, 왜 그런지 알겠지? 뿔이 만들어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도 밑면의 반지름보다는 모선의 길이가 당연히 커야 돼. 부등호 관계상. 부등호 알지 우리? 네. 크다 작다 구분 짓는 거잖아. 그래서 모선의 길이가 반지름의 역할을 하는데 더 큰 녀석이 돼야 되다 보니까 소문자 대문자를 구분 지은 거야. 자, 근데 이것도 설명해주고 이해해야 그래야 내가 지금 설명해주는 공식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모선도 반지름의 역할을 하는데 밑면의 반지름하고 사이즈가 더 모선의 길이가 커야 되다 보니까 라지 문자 쓴 겁니다. 밑면의 반지름 스몰 문자를 쓴 겁니다. 자,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노란색 길이가 같다라는 걸 우리 저번 시간부터 했어요. 맞나요? 그러면 지금 떠든 거를 식을 한번 써볼게요. 보세요. 자, 뭐랑 같다고 했어?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쭉 노트 필기하면 돼. 뭐랑 같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같다면서? 자,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 반지름이 R이니까 스몰 R이니까 2파이 스몰 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호의 길이는 공식 하나밖에 없다.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X 이렇게 썼었잖아. 자, 근데 부채꼴 입장에서 반지름은 라지 R이래. 따라서 식을 2파이 라지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라고 쓸게. 자, 중이라고 하면 쓸게 그냥 이렇게. 자, 근데 표현상 식을 써야 되니까 X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를 내가 X라고 바꿀게.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두 개가 같지? 약분이 되는 게 2파이랑 2파이가 일단 날라가. 그럼 스몰 R만 남았어. 그럼 이걸 정리 한번 하면 이거 등식이야. 다시 말하면 등식의 성질이 적용이 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도 분모하기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그럼 라지 R 문자를 넘겨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라지 R분의 스몰 R이 360도분의 중심각 X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됐니?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값과 어떤 값의 크기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걸 비례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90점 맞은 애랑 100점 맞은 애 있으면 성적의 비율은 9대 10이잖아요. 맞죠? 근데 원래 비율을 나타내는 게 비례식도 있지만 분수도 사실은 비율이야. 무슨 얘기냐면 A 학생이 90점 받았어. B 학생이 80점 받았어. 그럼 9분의 8이야. 이것도 사실은 비율을 뜻하는 또 다른 표현인데
여러분들은 사실 비율 하면 제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사실은 비례식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비율을 뜻하는 식이야. 근데 선생님 아직은 좀 어색한데요? 아직은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니네가 좋아하는 비례식으로 한번 바꿔보자. 자, 계산이라는 게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라지알 대 스몰알 하면 어떻게 되겠냐? 320분에 360분에 근데 아니 뭘 이렇게 되니? 네. 자, 왜 그런지 확인할 수 있을까? 내항이고 외항이고 같은 건 알죠? 네. 자, 이건 여기서부터 잠깐 쓰지 마세요. 360 곱하기 r이 라지알 곱하기 x라서 라지알을 넘기면 이렇게 오고 360도를 넘기면 이렇게 오니까 지워지고 지워지면 위에 거랑 똑같이. 네. 이해됐나요? 그래서 쓸 때 얘 대 얘는 얘 대 얘야 라고 바로 공식화해서 적용해도 사실은 돼. 분수도 사실 비례식이야 얘들아. 알겠죠?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란색의 두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을 했더니 뭐가 만들어졌어요? 비례식이 만들어졌어요. 자, 요거는 비례식 니네한테 편한 거야. 자, 그럼 말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 라지알 모선이죠. 스몰알 밑면의 반지름이죠. 그러면 모선 대 밑면의 반지름의 비율이 뭐랑 같아? 360도 대 중심각과 같다라는 공식 아닌 공식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요거는 하나 좀 암기를 해놓자. 자, 좋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볼래요? 여러분, 물론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하는 공식은 2분의 1 RL도 있기는 한데 중심각을 모르면 못 풀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 중심각을 굳이 계산을 해야 된다면 이런 일도 가능해. 잘 보세요. 자, 전개도 이렇게 만들었어. 자, 여기가 12cm, 모선의 길이가. 밑면의 반지름이 3cm. 그때 중심각의 크기 한번 계산해 보세요 라고 나왔어요. 그럼 위에 거 정형 한번 해볼래? 라지 R 대 스몰 R을 계산해봐. 라지 R 노선이죠? 스몰 R 3이니까 4대 1이죠? 네. 그러면 360도 대 뭐 집어넣어야지 4대 1이야? 그 너를 맞출 수 있어. X가 뭐 집어넣어야지 4대 1이 돼? 90도지, 90도. 네. 자, 따라서 여기 90도야 이렇게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알겠니? 네. 중심각의 크기를 편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자, 봐봐. 자, 전개도 바로 하나 이거네. 이거 연습해야 돼, 니네. 120도래. 자, 여기가 5cm. 그때 모선의 길이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또 계산해 볼래? 360도 대 120도니까 3대 1이죠, 여러분. 그럼 뭐 대 모두 3대 1이 돼야 돼? 모선 대 밑면의 반지름도 3대 1이 돼야 돼. 자, 그러면 3대 1이 돼야 되는 거지. 모선 대 반지름, 오케이? 그럼 3대 1이 되려면 x가 뭐가 돼야 돼? 15cm가 돼야 되죠? 모선 대 밑면, 모선 대 밑면. 순서 잘 봐야 돼. 모선이 더 길어, 얘들아. 모선이 더 길어야 돼. 니네 이거로 얘기했잖아. 얘가 더 길어야지만 뭐가 만들어져요? 뿔이 만들어진다며. 자, 됐니? 자, 따라서 얘가 더 길어야 돼. 15 대 5가 돼야지 3대 1이 되죠? 그러니까 모선의 길이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자, 요거 하나 우리 알아놓읍시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결과만 외우지 마시고 얘가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여기서 튀어나온 거야. 여기서 만들어진 공식이란 말이야. 자, 알겠죠? 계산하는 거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찌됐건 그러면 정리하자. 공식화되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계산하는 과정은 2파이, 자, 파이 r 제곱 밑넓이에다가 뭐를 더하면 돼요? 부채꼴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잘 볼래? 지금 말한 걸 때 정리할게. 저 거꾸로 쓰고 있네. 보시면 지금 원뿔의 건널비 계산하고 있죠? 네. 보세요. 자, 원뿔의 건널비 계산해 볼게. 자, 저 문자 갖고 바로 해볼게요. 밑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밑면 하나니까 곱하기 2 할 필요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옆넓이를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아까 써준 것대로 파이 r 자기면 파이 라지 r 제곱 곱하기 360도 대 중심각을 계산해도 되고 근데 잘 보세요. 요것만 봤을 때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 계산하는 공식을 2분의 1 RL이라고 공부하지 않았니? 맞죠? 근데 조심해라. 2분의 1 RL에서 R이 이거야? 이거지. 아니,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L에서 R은 부채꼴의 반지름이잖아. 네. 요거 갖다 쓰면 큰일 나죠? 네, 큰일 나.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써야 돼. 일로 와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꼴 넓이 공식은 2분의 1 라지 r 곱하기 호의 길이 L이었단 말이야. 자, 이해됐니? 근데 여기에다가 식을 좀 정리할 거다. 호의 길이가 여러분 공식이 원래 뭐였어요?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X. 중심각이었단 말이죠. 자, 이해됐습니까?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요거 자체가 2파이 라지 r 곱하기 360도 대 중심각이었단 말이야. 자, 구조를 잘 봐야 돼, 얘들아. 그러면 식이 정리되는 과정을 하나 유추할 수 있는데 대입을 한번 해볼게. 2분의 1 곱하기 라지 r 곱하기 2파이 라지 r 곱하기 360도 대 중심각이야. 잘 봐. 파이. 정리되는 파이만 공식 뭐야? 나온다. 파이만 나와요. 파이만 남아요? 360분의 파이. 정리되는 거 혹시 보여요? 네. 네. 파이 곱하기 360분. 야, 그럼 제 질문을 해볼게. 여러분, 자, 이거 쓸 필요 없습니다. 부채꼴의 넓이가 2분의 1 RL이 됐던 이유가 뭔지 알아? 어떻게 이 공식이 만들어졌어요? 너 기억이 잘 안 나죠? 네. 자, 봐봐.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공식만 외우면 큰일 난단 말이야. 처음 배운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뭐였어요? 파이 r 제곱 네. 360도 분의 중심각이었잖아. 맞지? 네. 근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이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었잖아. 네. 이해됐어요? 네. 2분의 1 RL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 있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봐봐. 없으면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이랑 겹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자,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 R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R을 두 번 곱한 거잖아. 돼요. 맞죠? 그러면 겹치는 게 요거랑 똑같이. 그러네. 이해됐니? 니네 처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까먹어서 그렇지. 설마 진홍쌤이 이걸 얘기를 안 해줬을까? 네. 안 해줬어요. 에? 그럴 리가. 그러면 괄호친 부분만 식을 정리하게 되면 자, 괄호친 부분이 2를 넘기면 2분의 1 L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럼 잘 봐봐. 괄호친 부분에다가 2분의 1 L 집어넣어도 돼, 안 돼? 같은 의미야. 집어넣어도 돼.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R L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되니 과정? 이해되니?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부채꼴에 호의 길이를 집어넣은 거야. 여기서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공식은 뭐가 만들어졌어? 2분의 1 RL이 만들어진 거야. 자, 이해됐나요? 그러면 하나 더 만들 거다 이제. 지금 부채꼴의 넓이 계산하기 위한 내가 아까 써준 건 밑면의 반지름하고 모선의 길이가 관계식이 중심각하고 비례식이 만들어지네? 라는 것까지 팁을 하나 드렸어요.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거야. 자, 요거 말고 제3의 공식. 여러분 부채꼴의 넓이 공식 앞단원에서 이렇게 두 개 공부했습니다. 맞나요? 세 번째 공식을 만들 건데 어떻게 되냐면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이게 첫 번째 공식이 두 번째 공식이라 했잖아. 잘 봐봐. 얘랑 정리 한번 해볼래? 누구랑 누구요? 자, 우리 문자를 잘 보세요. 부채꼴의 반지름이 라지 R입니다. 밑면의 반지름이 20R입니다. 오케이? 그럼 해보면 잘 봐. 이 L은 뭐예요? 호의 길이죠? 일로 와보세요. 호의 길이가 뭐랑 같다고 했죠? 밑면의 둘레의 길이랑 같다고 얘기했죠? 네. 그치? 그럼 잘 들어? 집중해서 잘 봐야 돼. 얘가 밑면의 둘레의 길이랑 같다며. 네.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 공식이 뭐야? 2파이 R인데 반지름이 20R이지? 라지 R은 모선이야 얘들아. 네. 오케이? 그러면 요거랑 똑같으니까 대입해도 되죠?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의미야. 네. 그러면 대입했더니 주황색에다가 넣었어. 생각? 그러면 분모에 있는 2분의 2하고 이거 분자의 2잖아. 날라가 안 날라가? 약분되지? 약분된다고. 요렇게 날라간다고. 그럼 남는 게 파이 남죠? 스몰 R 남죠? 라지 R 남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부채꼴의 넓이잖아. 이건 니네가 공부한 거잖아. 요 단원에서 새롭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파이, 스몰 R, 라지 R만 남았다며 니네가. 그래서 이게 원뿔에서 계산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새로운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야. 뭐랑 뭐 곱했어요? 스몰 R은 뭐라고? 밑면의 반지름. 라지 R은 뭐예요?
모선의 길이 거기다가 뭐까지 곱했어요? 파이까지 곱했어. 오케이? 그럼 겁나 쉬운 게 뭔지 아니? 건널비가 뿌는 계산이 진짜 쉬워. 왜 그러냐면 자 뭐랑 뭐 곱하래? 밑면의 반지름 모선의 길이 파이 끝이야. 그럼 연넓이가 어떻게 나는 거야? 2 곱하기 4 곱하기 파이라서 연넓이가 8파이야. 쉽지? 이해됐어요? 쉽죠? 전개되는 과정 꼭 정리해놔. 그 다음에 암기해. 빨간색만 암기하면 안 돼. 알았죠? 그리고 책에는 문자가 이렇게 안 나와 있다. 그것도 설명할 거야. 자, 그럼 연넓이 8파이죠. 밑넓이는요. 반지름이 2니까 파이를 제곱하면은 4파이죠. 준아야 똑바로 앉아라. 그럼 두 개 더하면 전체 건널비지. 밑넓이랑 옆넓이. 자, 뿔은 그래서 건널비 계산하기 편해. 자, 알겠어요? 과정 알겠어요? 지금 내가 떠든 게, 자, 얘도 중요하지만 왜 부채꼴이야? 원뿔에서 옆넓이가 왜 이게 만들어지는지를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야. 왜 2분의 1 RL인지. 중요한 거예요. 뭐랑 뭐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어? 요 공식에다가 뭐 집어넣었어요? 자, 지웠니? 아, 안 지웠다. 요 공식에다가 뭐 집어넣었어요? 호의 길이 공식 집어넣은 거랍니다. 네. 두 개를 믹스한 새로운 공식인 거예요. 자, 알겠죠? 알아야 됩니다. 니네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뭐 지영쌤이 안 알려줬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 니네가 까먹은 거랑 나 보는데 니네가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나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결과만 외우는 습관을 버려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내년 되면 야 그럼 결론이 뭔지 알겠어?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2개가 아니야. 3개야 3개. 물론 이거는 입체 대응에서 쓰는 거예요. 얘랑 얘는 평면 대응에서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나중에 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야 니네 1학년 때 부채꼴의 넓이 공식 몇 개 공부했어? 하나요. 2개요. 가 대부분이야. 이거 기억하는 애가 없어. 알겠니? 자, 물론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나중에 또 선생님이 이걸 설명해 주지 않겠냐? 했을 때 제가 저런 걸 했나요? 그거 조금 곤란해 사실. 최소한 3개였다는 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근데 대부분의 애들이 1개 아니면 2개밖에 얘기 안 해. 자,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총 3개가 되더라라는 거. 자,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건 이거 더하기 이거로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잘 봐라. 교재에는요. 파이 RL로 나와 있어. 책 보면. 얘네 책 봐봐. 파이 RL로 나와 있다. 그러면 내가 왜 이거를 책에 나온 문자가 아니라 빨간색으로 써줬는지는 너네들을 위해서야. 야, 내가 스몰 R과 라지 R의 의미를 써줬지. 라지 R은 모선이라고 했죠? 네. 연넓이, 다시 말하면 부채꼴의 반지름. 스몰 R은 밑면의 반지름이라고 그랬죠? 그럼 책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래? 스몰 R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 수 있겠니? 책 한번 볼래? 얘 밑면의 반지름이야. L은 뭔지 아니? 모선의 길이로 나와 있어요. 자, 잘 들어라. 여러분들 L 문자가 아무래도 익숙한 건 호의 길이지 모선의 길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책이 잘못했다고 나는 거.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애들은 결과만 외웁니다. 그럼 연넓이 파이 RL이라고 배워.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적용을 하려고 연습을 했더니 L은 안 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면 호의 길이로 인식을 하지 반지름으로 인식을 잘 안 해. 선생님이 아까 L 호의 길이라고 써놨잖아. 니네들도 나중에 하면 그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밑면의 반지름에다가 호의 길이 곱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틀리겠죠. 자, 이거 의미가 뭐였어요? 모선이잖아, 모선. 그래서 이 문자는 여러분들 앞으로는 무조건 호의 길이야. 앞으로도. 근데 부피 단원에서는 건널비와 부피 단원에서도 똑같이 호의 길이야. 이 책이 잘못됐다고 난 생각을 해. 여기에서 L은 호의 길이가 아니라 모선으로 돼 있잖아. 근데 나중간에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라지알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준 거야. 왜 라지알이라고 했어요? 반지름인데 밑면보다 길이가 길어야 되니까 라지알 문자 쓴 거야.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라지알 문자는 모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암기합시다. 책에 나온 문자 외우지 맙시다. 알겠죠? 이해했죠? 자, 어쨌든 원뿔의 건널비 얘기했고요. 부피는 쉽다. 아, 부피 요 쉬운데 과정 하나만 얘기합시다. 자, 여러분 아까요. 부피는 무조건 밑넓이랑 높이 곱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과정이 하나가 있어. 뿔은 좀 직관적인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부분 지어줄게. 원뿔의 부피를 계산하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2종류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요.
고등학교 때랑 차이점이 있어. 고등학교는 꼭 고등학생, 중학교 때는 실험을 해요. 나중에 좀 교육 자료가 많은 학교는 진짜 실험 한번 해줄 거예요. 근데 안 해주는 학교가 더 많아. 선생님도 안 했어. 고등학교 때는 미분 적분이라고 들어봤니 혹시? 아 들어본 거 같아요. 들어는 안 봤니? 들어본. 네.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에는 미적분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고딩이 되면 이거 한번 해보실 거예요. 학교에서 해주실 겁니다. 근데 조금 복잡해요. 자, 아직 우리는 고딩은커녕 중딩도 아니다. 곧 될 거니까 얘만 해보자. 그럼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얘도 과정만 이해하면 됩니다. 실험에 대해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원뿔의 부피를 알고 싶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원기둥을 하나 만들어. 그리고 이 원기둥하고 밑면의 넓이가 똑같고 높이도 똑같은 원뿔이 있어요. 자, 뭐라고 했어요? 밑넓이가 같고 높이도 똑같아. 그 녀석을 처음 여기다가 물을 가득 부어.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내가 방금 뭐라 했어? 밑넓이가 같고 높이까지 같은 원뿔을 포개요. 거꾸로 이렇게 포개요. 야, 물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포개면 물이 어떻게 돼? 흘러 넘치지. 그 다음에 다시 이 원뿔을 끄집어내. 자, 그럼 상상을 해보자. 그럼 물이 흘러 넘치긴 했지만 다 흘러 넘치진 않겠죠. 왜? 여기 빈 공간이 남아있으니까 물이 좀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다양한 사이즈, 다양한 높이 갖다가, 자, 규칙은 이거야. 밑넓이 같고 높이가 같아. 누구랑? 원기둥하고 원뿔하고. 오케이? 그거를 담갔다가 뺐다를 여러 가지 사이즈로 실험을 해봤더니 같은 결론을 내린 게 뭐였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라고 했을 때요. 정확하게 3등분을 했을 때 정확하게 3분의 2 지점까지만 물이 살아남아 있었대. 자, 과정에 대한 이해만 합시다. 뭐가 중요한 거야? 똑같은 사이즈를 올려줘. 포개다가 뺐더니 물이 3분의 1은 흘러넘치고 3분의 1은 살아남아 있었대. 자, 그럼 직관적인 이해. 흘러넘친 부분의 부피는 누구랑 같을까요? 그렇죠. 원뿔의 부피와 같죠. 자, 따라서 공식이 만들어져요. 원뿔의 부피. 원뿔하고 원기둥하고 뭐랑 같다고? 밑넓이랑 높이가 같아. 자, 그건 좀 생략할게요. 원기둥의 부피에 3분의 1과 같다. 이거를 실험으로 확인했다. 뭐라고? 실험으로 확인했다. 고등학교 때는 이거 식을 세워서 직접 계산을 다 해. 겁나 오래 걸려요. 처음에. 근데 중학교 때는 실험이야. 자, 오늘 하는 얘기 중에 실험이 그래서 많아요. 실험이 많아요. 자, 그러면 확인했어. 식을 세워보자. 따라서 이 녀석의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해보면 원기둥의 부피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했지? 원기둥 넓이가 부피가 파이 R 제곱이 밑넓이고 높이는 H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데 요 부피의 3분의 1이 원뿔의 부피가 되더라 라고 해서 3분의 1까지 곱하면 이게 원뿔의 부피예요. 자, 이해됐나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형태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럼 계산 과정이 이미 적나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뿔은 쉽다, 부피는 계산이 쉽다 했잖아. 잘 봐. 무조건 원기둥을 계산해. 어떤 사이즈여야 돼? 원뿔에 밑넓이도 같고 높이도 같은 원기둥이 있다고 생각하고 원기둥의 부피를 계산해. 거기다 뭐 곱해? 3분의 1만 곱하면 돼. 그럼 무조건 뭐가 돼요? 뿔의 부피가 돼요. 자, 이게 실험으로 확인하고. 자, 과정에 대한 이해를 꼭 합시다. 자, 그러면 원뿔 말고 사실 각뿔도 해봐야 되죠? 근데 각뿔도 똑같아요. 자, 그거는 공식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야. 원뿔과 마찬가지로 각뿔도 밑면의 넓이가 같고 높이까지 같은 애를 마찬가지로 펼쳐놨더니 자, 그림만 그릴게요. 자, 사각형 같다 하자. 사각 기둥 같다. 자, 사각 기둥이에요. 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랑 뭐가 같다고? 밑넓이랑 높이가 같아야 돼.
그 녀석을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얘처럼 마찬가지로 거꾸로 담갔다가 빼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물이 또 얼마만큼만 흘러 넘쳐? 전체의 3분의 1만 흘러 넘쳤다라는 거야. 자, 과정이 똑같다는 거 이해합시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흘러 넘치고 이만큼 남았더라.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각 뿔의 부피도 제일 처음 뭐부터 계산하냐면 각 기둥의 부피 먼저 계산해요. 그럼 거기에다가 뭐 곱하면 돼? 3분의 1 곱하면 돼. 그래서 결론! 뿔 종류는 무조건 기둥의 부피 계산한 다음에 3분의 1만 곱하면 돼. 뭐라고요? 기둥의 부피 계산한 다음에 3분의 1만 곱하면 돼. 왜 3분의 1을 곱했냐면 흘러넘치는 게 3분의 1이라서. 자, 알겠죠? 그러니까 뿔의 부피는 기둥의 3분의 1. 그게 끝이야. 자,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마지막 얘기를 좀 해보자. 기둥하고 뭐 뿔대 종류도 있는데, 자, 뿔대는 그냥 나중에 설명 문제 풀면서 하나 따로 말씀드리고요. 9까지만 얘기하면 되거든. 번호가 몇 번이었더라? 3번, 영어 3번인가? 노트 필기하다가 번호 안 맞으면 그냥 알아서 바꿔. 사실 기억력이 딸려서 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 자, 9에 건널비와 부피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9도요. 마찬가지야. 아까 원뿔의 부피 실험을 하던지 고등학교 때는 뭔 얘는 계산한 것 같다 계산한다 했잖아. 얘도 고등학교 때는 미적분 같다 그래요. 중딩이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요. 오늘 설명해준 거 유튜브에 찾아보면 실험한 영상 실제로 있어. 요것도 있어. 유튜브 한번 찾아봐 나중에 혹시라도 시간이 나면은. 자, 실험을 통한 확인을 합니다. 그럼 건널비는 어떻게 될까? 9의 건널비는 이렇게 돼. 비교해서 어떻게 됐어? 자, 9라고 했죠? 9가 우리 저번에 얘기한 대로 9는 전개도를 그리지 못한다고 했었지? 기억나니? 전개도 못 그려요. 그래서 아까 원기둥이나 뭐 각기둥처럼 전개도 그려가지고 다 재서 그리는 게 재 가지고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실험을 한 거야. 근데 이렇게 했대. 9가 있어. 좀 살짝 뭐야 저거 싶을 정도인데 실 있죠? 뜨개질 실 같은 거 뭔지 알죠? 그거를 굉장히 길다란 실을 준비를 해서 여기 제 실의 제일 끝에다가 풀을 붙여서 딱 고정을 해놔. 그 다음에 9의 겉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게 이렇게 감아요. 안 보이게끔. 자, 그럼 중간 과정 생략. 계속 감겠지? 그럼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감으면 정확하게 9가 전체가 겉널비가 겉면이 안 보일까 해서 실을 쓰겠죠. 뭐 이렇게 남겠죠. 상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칼로 자른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 붙여놨으니까 되고. 그렇게 다 감싸놨으면 실타래가 얼마만큼의 길이인지 모르겠지만 9를 겉면을 정확하게 감싸고 있겠네.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했냐면 쭉 풀어했죠.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책상 같은 데에다가 아까 풀칠했던 부분이지. 그거를 책상 한가운데다가 다시 풀칠해서 붙여.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칠판, 자, 저 책상의 바닥에 안 보이게끔 해서 촘촘하게 감아요. 이게 무슨 과정을 뜻하는지 알겠어? 네. 휘어져 있잖아 겉면이. 그거를 평평하게 막아. 평평하게. 왜? 원이 만들어지면 평평한 건 다 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쭉 실을 감싸요. 저 굴을 감싼 실을 다 쓸 때까지 계속 감다 보면 하나에 뭐가 만들어져? 원이 만들어져. 자, 그럼 크게 만들까? 재밌겠다. 이건 학교에서 해봤어 선생님. 얼추 맞아. 완벽하진 않은데. 왜냐면 이게 직접 하는 거다 보니까 오차가 좀 있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 측정하니까 그게 되거든요. 자, 그럼 무슨 결론을 얻었냐면 다양한 사이즈의 굴을 아까 마찬가지. 얘도 다양한 사이즈를 실험했다 했잖아요. 얘도 다양한 사이즈의 굴을 실험해봤더니 어떤 규칙성을 발견을 했냐면 구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존재해요. 여러분, 근데 구의 뜻이 뭔지 아니? 원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 원의 뜻은 뭐예요? 아니, 그거는 한자어를 풀이하라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 원의 뜻이 뭐예요? 동그라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변과 각. 원은 곡선이 있는 특정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뭐를 모아놓은 거냐면 점들을 하나로 다 모아봤더니 뭐가 만들어졌어? 원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그게 원이야.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특정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 모아놓은 거. 그게 그거야. 그러면 9는 원의 입체도형 버전인 거야. 그러면 원으로부터
특정 점으로부터 공간상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공간상에서 모아봤더니 축구공이 만들어질 거라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당연히 떨어진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불렀었어. 다 했던 거야 얘네. 자 그럼 똑같아. 재봤더니 반지름이, 자 9가 반지름이 20R이라고 써놨다. 그럼 그 녀석의 실타래를 쭉 펼쳐서 이 녀석의 반지름을 풀칠한 데부터 재봤더니 2배가 되더라는 특징을 발견했다. 반지름이 몇 배로 늘어났어요? 반지름이 2배가 되더라. 실험으로 확인한 거야. 아까 물이 3분의 1 흘러넘쳤다. 실험으로 발견한 거야. 반지름이 2배로 늘어났다. 실험으로 발견한 거야. 자, 그러면 직관적인 이해. 이 실타래를 구의 겉면을 감쌌다며 펼쳐가지고 평면을 하긴 했지만 감싼 실타래의 넓이가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구의 겉넓이랑 똑같다라는 직관적인 판단을 한 거야. 자, 이해됐어요? 따라서 얘의 넓이가 구의 겉넓이와 같다. 이거라. 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해요? 반지름이 2R이니까 파이 R 제곱인데 R 대신에 2R을 집어넣어요. 정리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4 파이 R 제곱이 만들어져요. 2 곱하기 2 해서 4 됐고 R 곱하기 R에서 R 제곱 된 거야. 자, 이해됐니? 그럼 어떻게 외우면 돼? 니네가 알고 있었던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잖아. 4 곱하면 9로. 자, 이거 반지름이 R이 9가 원이 아니잖아요. 9잖아요. 원이면 파이 R 제곱이고 9는 4 곱하면 돼. 그게 겉넓이 공식. 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그 공식은 하나 실험으로 확인했다라는 거고, 자, 저 반지름이 2배로 늘어난다까지는 좀 알고 갑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나중 가면 공식 까먹어요. 분명히 나중에 나한테 분명히 물어본다. 선생님 구의 겉넓이 공식이 뭐였죠? 앞에가 4였는지 3이었는지 뭐 2였는지 너무 헷갈려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헷갈리는 방법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반지름이 2배로 늘어났다. 뭐 집어넣었어요? 반지름 자리에다가 2R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서 4가 만들어졌다. 한 번만 생각해보자. 한 번만. 자, 그러면 파생적인 건데 구 관련해서 건널비 계산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럼 반구의 건널비는 어떻게 될까? 그거 실은 반만 반구예요. 자, 그- 생각. 구의 건널비가 4파이 R 제곱인 걸 이미 알았죠. 나누기 2하고 자, 그렇지. 이렇게 할 거야. 자, 얘는 전개도 그리겠다는 게 아니라 겉에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있는 부분을 말 그대로 곡면이니까 전개도를 그릴 수는 없지만 뭐는 알 수 있냐면 노란색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의 겉넓이의 정확하게 반이지. 반구니까. 그래서 저 부분의 넓이는 4파이 R 제곱을 나누기 2하면 되겠다. 그래서 2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반구라고 했잖아. 굳이 말하면 이게 단면이겠죠. 근데 이 녀석의 반지름이 20R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그냥 원이니까 녹색 부분의 넓이는 그냥 파이 R 제곱이겠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 녀석의 전체 건널비는 노란색 더하기 녹색이겠네. 따라서 자, 이거 동유형 맞나요? 동유형이 뭔지 알죠 우리? 네. 동유형 맞네. 파이 R 제곱 문자가 똑같으니까 동유형이야. 더하면 돼. 누구끼리? 개수끼리만 더하면 돼. 3파이 R 제곱. 이게 반구의 건널비. 반구의 건널비. 자, 이해됐어요? 그 말하는지? 자, 그러면 독특한 거 좀 얘기해볼까? 자, 이게 저게 그림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야 되나? 자, 반구였죠? 반구 말고 4분의 3구도 한번 얘기해볼게요. 이건 뭐예요? 4분의 3구? 9가 있어. 야, 반구는 반 잘라내고 반 남아있는 거지. 4분의 3구는 9가 있는데 반의 반. 다시 말하면 4분의 1은 덜어내고 4분의 3만 남아있는 거야. 책에 이 그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잘라내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지워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4분의 1 덜어낸다. 그럼 건널비 계산해. 자, 똑같아. 내가 아까 휘어져 있는 부분과 평평한 부분 나눠서 그랬지. 그럼 얘도 휘어져 있는 부분 볼래? 노란색 부분은 휘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럼 이 녀석 계산해보자. 그림이 신기하니? 네. 훌륭해? 네. 훌륭합니다. 고마워.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9의 건널비가 4파이 R 제곱이었잖아. 그럼 4분의 1을 덜어냈다며. 그럼 4분의 3은 남아있겠네? 그럼 여기에다가
4분의 4 곱하면 휘어져 있는 곡면의 건널비가 돼요. 자, 이해됐나요? 4분의 1 뺀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잘라내서 생긴, 굳이 말하면 단면 부분, 녹색 빗금친 게 단면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생각해보자. 정확하게 4분의 1 잘라냈다고 했어. 그럼 정확하게 뭐를 할 수 있냐면 여기에 정확하게 9의 중심이 위치해. 그리고 9의 반지름이 똑같이 R이야. 그러면 요만큼이 R이야. 그럼 직관적인 판단해보자. 요 부분이 의미하는 건 바가 뭘까요? 반원이에요. 요거 하나가 반원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반원이에요. 왜? 반원 입장에서 얘가 지름 역할을 해. 그러니까 9의 중심 지나갔잖아. 원의 중심 지나간 거거든. 그래서 얘가 반원이야. 근데 반지름 R자리인 반원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치면 그냥 원 한 개짜리. 반지름은 얼마야? R. 자, 따라서 녹색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반지름 R자리인 원이 돼서 그냥 파이 R 제곱이야. 그럼 다 나왔다. 4분의 3구의 건널비는 누구랑 더해요? 노란색 더하기 녹색이겠네. 이해됐습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까 외운 거랑 똑같지. 4파이 R 제곱되죠. 알았어. 4분의 3구는 잘라내봤자 기존에 있던 9하고 건널비가 똑같아. 자, 암기는 아니야. 이해만 하면 돼. 자, 알겠어요? 건널비는 똑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피만 얘기하면 끝납니다. 보십시오. 부피도 마찬가지야. 실험해요. 다 실험이에요. 실험 몇 번 했니? 각불도 했지, 원뿔도 했지, 자, 9의 건널비도 했지, 9의 부피까지 다 실험해. 실험의 비중이 높아. 그러니까 오늘 느끼고 가야 되는 거, 중등은 실험을 많이 하는구나. 자, 이런 단원이 흔치가 않아요. 근데. 과학을 많이 하는. 과학 좀 그래 뭐 비슷한 거야. 자, 9의 부피를 마찬가지로 아까 각불 원뿔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 물 가득 채운 다음에 담갔다가 뺐지 얘들아. 네. 얘도 똑같이. 자, 이번에 이렇게 합니다. 원기둥이 있어요. 또 만들어요. 아까 원뿔 입장에서 계산했을 때 뭐랑 같은 거 만들었어? 민넓이와 높이가 같은 거 찾았잖아. 근데 9는 민넓이가 존재하진 않죠. 그렇죠? 다 휘어져 있잖아요. 9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밑면의 지름의 길이가 9의 반지름 곱하기 2하고. 근데 이걸 이렇게 왜 했냐면 여기다가 9를 딱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물론 여기에 두 개는 없다고 무시하고 정확하게 이 R자리를 만들면 9를 딱 끼면 빈 공간 없이 여기에 탁 맞아 떨어져서 딱 낑기겠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높이도 마찬가지로 지름의 길이와 같은 거를 만들어. 9의 반지름 곱하기 2한 것과 똑같은 녀석을 만들어. 굳이 따지면 이 길이는 9의 높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9를 정확하게 끼웠어요. 이런 식으로 9가 딱 들어가겠죠? 물론 원뿔의 부피 계산할 때 아까 맨 처음에 집어넣기 전에 뭐부터 했니?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원뿔을 거꾸로 집어넣었잖아. 그래서 물이 어떻게 됐어요? 3분의 1 흘러넘쳤다며. 이해됐니? 얘도 똑같이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집어넣었더니, 자,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높이인 거죠? 그럼 이번에 얼마만큼 흘러넘쳤냐면 3등분을 똑같이 했는데 얼마만큼 흘러넘쳤냐면 3분의 2만큼만 흘러넘쳤대. 자, 뭐라고요? 예를요, 담갔다가 뺐더니 물이 정확하게 3분의 1 지점만 남아있고 다 흘러넘쳤대. 꿀보다가 좀 많이 흘러넘쳤죠. 그러니까 자, 그럼 생각 똑같다. 3분의 2. 비어있는 부분의 부피가, 다시 말하면 흘러넘친 부분의 부피가 9의 부피랑 똑같겠지. 네. 자, 그럼 식 세워보자. 비어있는 부분의 부피를 계산해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원기둥이 부피의 몇 분의 몇이야 이번에? 3분의 2. 그렇죠. 이번에 3분의 2예요. 식 쓰자.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계산할래?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했지 아까. 제곱. 밑넓이를 반지름, 이거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이다. 반지름은 R이라고. 자,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밑넓이에다가 높이가 아까는 내가 H라고 써놨지만 이번엔 높이가 2R이죠. 2R이라고 써놨다 여기. 높이가 2R이죠. 곱하기 3분의 2. 이게 원기둥인데 3분의 1을 곱해야지만 전체 뭐의 부피? 9의 부피가 된단 말이야.
자, 흘러넘친 높이 정도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9는 3분의 1. 9는 3분의 2. 요것만 기억해도 얘들아. 아까 4파이 제곱도 그렇고 3분의 1. 자, 아까 3분의 1 곱해서 부피 계산한다는 것도 그렇고 니들 되게 헷갈려해. 선생님, 꼬리 부피 계산할 때 뭐 곱했어요? 이렇게 질문 되게 많이 한다니까 애들이. 헷갈려 얘들아. 자, 이것도 해볼게. 계산해봐. 이거 가로친 부분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2 파이 r 3번 곱한 거지. r 곱하기 r 곱하기 r이니까 2 파이 r 세제곱이죠. 거기에다가 3분의 2를 곱했더니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져. 이게 9의 부피 공식이야. 잘 들어라. 아까 9의 건널비 공식이 4 파이 r 제곱이었지. 네. 애들이 뭐 헷갈려하는지 알아? 3분의 4가 여기 있나 여기 있나 4가 여기 있나 여기 있나 헷갈리게 까먹을 수밖에 없는데, 자, 설명해준 과정에 대한 거를 자 노트 필기할 때 오늘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험 장면 자체를 선생님이 지금 하나의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들 좀 시간 내서 대충 단계를 나눠서 한번 해보세요. 물을 붓는다, 굴을 담근다, 뺀다, 한 두세 개 정도는 한번 그려서 과정, 실험하는 과정을 자기 나름대로 이쁘게 한번 표현하면 한 번만 해봐. 더 할 필요가 없어. 니네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이걸 또 하겠냐? 안 해요. 그때는 공식만 확인하고 넘어가지 더 실험하지 않아요. 한 번만 해봐. 처음 할 때. 한 번만 해보고 하지 마. 그렇지? 자,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내가 따로 여기에서 건널비만 언급한 이유는 사실 부피는 너무 쉬워서요. 잘 볼래? 반구의 건널비와 부피도 계산해 볼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부피는 어떻게 되겠니? 반구잖아. 그럼 부피 계산한 거 여기 있죠? 나누기 2하면 되겠지. 따라서 부피는 3분의 2 파이 r 세제곱이래. 너무 당연해서 안 한 거야. 자, 얘도 9의 건널비와 3분의 4의 건널비와 부피까지 해보자. 건널비가 이거고 부피는 자 4분의 3분이니까 4분의 3 살아남은 거라며. 이해됐나요? 그러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에다가 뭐 곱하면 돼? 4분의 3만 곱하면 되겠지. 그럼 분수 날라가죠? 네. 그래서 파이 r 세제곱이라고 만들어져. 자, 암기할 필요 없어 이거. 이해만 하면 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얘들아. 니네가 외워야 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부피랑 건널비 공식은 외워야 돼. 근데 이거 알면 나머지 과정은 설명하면서 니네가 다 풀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외우라고 써준 거 아니야. 이해만 하면 돼. 자, 이해됐나요?